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바 면접을 가는 날인데요. 알바 면접을 가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카페 알바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머리부터 좀 해줄게요. 제가 머리를 얼마 전에 잘랐거든요. 머리카락을. 생각보다 너무 짧게 잘라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거든요. 얘를 한번 찌끼핀으로 찝어줘서 이렇게 아래부터 하는 편입니다. 카페 알바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3년 전, 2023년 4월이었나?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랩실을 다니는데 랩실 돈만으로는 제 생활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또 제가 휴학생이다 보니까 제 루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알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 앞에서 친구랑 자취를 했거든요. 쉐어하우스 같은 곳에 친구랑 둘이 살았는데, 그래서 학교 앞으로 최대한 알바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저희 학과가 쓰는 건물 앞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거기서 월, 화, 수, 목 아침 8시 반부터 10시 반, 금요일은 8시 반부터 1시까지였나? 이 알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14시간 반? 14시간도 아니고 14시간 반. 주휴수당 주기 싫으니까 적당 알바 자리가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봐서 이제 붙게 됐습니다. 첫 교육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런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카페 알바 경력이 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빨리 익힐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 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면접 때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갔는데 그 카페에서의 알바는 처음이었고 카페마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게 일을 했는데 계속 엄청 눈치를 주는 거예요. 첫날인데도 왜 이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살짝. 솔직히 첫날인데 교육기간이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그랬거든요. 교육기간 동안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 보면 괜찮은데 아닌가? 아니, 교육기간에는 몰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엄청 비꼬면서. 근데 뭐 그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빨리 외우려는 노력이나 그랬는데 이제 사장님이 계속 옆에서 일하니까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니까 또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본사에서 나오는 빨대? 그게 사이즈가 매장 컵이랑 안 맞아서 그거를 사장님이 다 잘라서 썼거든요. 잘라서 썼으니까 그 자른 쪽이 아래에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른 게 잘 티가 안 나게 자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육기간에 일한 지 2, 3일 됐을 때 그거를 좀 반대로 꽂는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딱 그 빨대를 팍 빼가지고 만든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다가 탁 던지면서 이거 다 재료비예요, 바키씨.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엄청 진짜 사이코처럼 화를 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닐 땐 착해가지고 그냥 참자. 퇴근하면 있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참자 이렇게 된 거예요. 참고 일을 하게 됩니다. 수습이 끝나고 드디어 혼자 오픈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8시 반부터 10시 반이라고 했잖아요. 10시 반은 사장님이랑 교대를 하는 거였어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시간을 잘 맞춰서 왔는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처음에는 시간을 막 잘 맞춰서 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각을 하시더라고요. 10시 반이면 제가 10시 반에 퇴근할 수 있게 좀 일찍 오거나 하잖아요? 차를 가지고 출근하셨는데 10시 반에 그냥 매장 앞에 그 차가 등장하는 거죠. 그냥 매장에 들어오지 않고 차가 등장, 그냥 차만 세이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슬금슬금 지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차가 보이니까 이제 곧 퇴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각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장님 오셨네, 이제 곧 퇴근할 수 있겠다 이 정도? 근데 이제 사건의 발달 중간에 사장님이 전동 자전거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전동 자전거가 여러분 퇴근길이면 당연히 타기 힘들겠죠? 자전거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동 자전거를 처음 타고 오신 날에 지각을 하신 거죠. 엄청나게.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막 전화로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몇 분만 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늦기 시작하고 저는 휴학생이었으니까 웃으면서 아하하 이러면서 다 받아주니까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된 거죠. 10分が30分になって30分が1時間になってこのままだと午後に死んじゃうよ. 처음에는 전화로 미리 늦을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갈수록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늦어서 들어오는데 손님이랑 같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전 당연히 사장님 왔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손님 받아야겠지 하고 유니폼 갈아입으러 갈라 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큐씨 손님 안 받고 뭐 해요? 이러는 거예요. 존나 늦게 왔으면서 큐씨 손님 안 받고 뭐 해요? 저는 근데 또 너무 순수한 학생이었으니까 그냥 네 받을게요. 죄송해요. 이러고 죄송해요. 받으러 갈게요. 저는 엄청 애니예요. 그러니까 시은씨 손님 안 받고 뭐 해요? 할 때 이제 10시 반이 안 지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10시 반이 지난 걸 알고 있음에도 한 번 더 이제 제 탓을 자기 탓을 하면서 10시 반이 안 지났나? 받으러 갈게요. 이지랄 하고 손님 받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10시 반에 오잖아요? 그럼 제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일개 알바생인 제가 어떻게 그거를 딱 끊고 저 가봐야 돼요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진짜 거절 못한 스타일이거든요? 요즘은 좀 노력하고 있지만 그때 진짜 거절 못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냥 다 받아줬어요. 약속이 있는 날도 약속이 있다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점점 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손님 안 받고 뭐 해요? 이렇게 하시고 일을 하고 유니폼 갈아입고 나와서 또 그 사장님 얘기 듣고 퇴근하고 당연히 저는 무급입니다. 무급으로 일을 더 하고 얘기 들어주고 퇴근하고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은 더 매장에 있다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박희씨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지 않죠? 싫으면 말해요. 가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네, 존나 싫어요. 이러고 갈 수 없잖아요. 네 사장님 얘기 듣기 싫어서 집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른들 앞에서는 이렇게 엄청 웃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렇게 웃는 버릇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웃어줬으면은 좋은 줄 알아야지. 가식적이야. 박희씨 너무 가식적이야.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식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쌓여서 지친 거죠. 쌓여서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냥 휴학을 무작정 하긴 했는데 휴학이 생각보다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학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복학을 핑계로 그만둬야겠다 해서 이제 사장님이 또 지원을 하신 날에 제가 마음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복학을 하게 돼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싹 또 굳고 표정이 또 굳더니 혹시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분명히 최소 막 6개월 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의 한 3, 4개월 했을 때거든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책임이란 단어에 긁힌 거죠. 왜냐면 진짜 무책임한 건 그 사장님이었잖아요. 맨날 늦고 자기 얘기 들어주는 거 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폭발. 그때 이제 쌓인 게 폭발해서 말을 합니다. 저 사장님이랑 일 못하겠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엄청 갑자기 당황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반격을 하니까 엄청 당황하시면서 근데 이 넘버진 파우더 진짜 좋습니다. 제가 파우더 진짜 한 5개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거밖에 안 써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엄청 당황을 하면서 왜 그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말을 했죠. 사장님이 맨날 지각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처음에는 막 미안하다고 해주셨는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당연히 하시고 뭐 시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일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세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참아왔던 거를 얘기를 하면은 눈물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울먹울먹거리면서. 그러니까 사장님도 우는 거예요. 여자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도 우는 거예요. 씨발. 사장님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런 줄 몰랐대요. 그런 줄 모를 수가 있나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랐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일찍 와서 박희씨 일찍 퇴근하게 해주겠다. 일찍 유니폼 입고 빨리 집 가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막 손님이 몰려드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러고 그냥 퇴근했어요. 진짜 그 다음 주에 일을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한 번 깨진 사이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한번 깨진 사이는 끝이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사장과 알바생 사이에서 그런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연인도 아니고. 근데 무슨 전남친 마냥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일단 손님이 오니까 손님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나갔죠.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일찍 오긴 하는 거예요. 일찍 온 지 한 이틀 됐나? 일찍 온 지 한 이틀 되니까 갑자기 번아웃이 왔대요. 뭐야 씨발? 자기 막 번아웃이 왔다 이러면서 그 제가 맨날 교대할 때 사장님 얘기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막 치앙마이에 뭐 한 달 살기인가 한 적 있었다고 했거든요. 나 치앙마이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치앙마이 다시 한 달 살기 하고 싶다 뭐 이지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치앙마이 좋죠. 치앙마이 좋죠 또 이지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매일 사장님 봐야 되는데 한 번 그 사건 있고 나니까 저 너무 껄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문으로 사장님께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장님 뭐 제가 옛날이랑 다르게 가스라이팅이 안 되니까 자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희연씨 그냥 이번 주까지만 해요 라고 온 거예요. 제가 엄청 길게 장문으로 썼는데 막 일하기 싫다는 사람 계속 일하기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번 주까지인가? 뭐 아무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기 사장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즘 카페 알바 500만 원 그 배상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제가 회피형이어서 이 사장님이 늦을 때마다 사장님 안 늦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회피형이어서 그냥 이러고 넘긴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근데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저는 어른들을 대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라 사장님한테 얘기를 못하겠어가지고 사장님이 늦었을 때마다 제가 사장님 일찍 좀 다니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나?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제가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일 몇 개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날은 또 그렇게 사장님이 늦어서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장님이 왔는데 이게 또 어떤 손님을 끼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 단골이래요. 자기 단골인데 이번에 자기 아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근처에 좋은 부동산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쉐어하우스 살고 그 부동산 계약을 안 해봤다고. 그날도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부동산 잘 모르는데 이 주변에 저 부동산 잘 몰라요. 쉐어하우스는 지인이 추천해줘 그런 거라서 저는 부동산 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바키씨가 여기 학교 학생이니까 저보다 잘할 것 같아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씨발 개호구인 저는 또 거기 앉아가지고 주변에 자취하는 애들한테 연락해서 너네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했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손님한테 알려주고 유니폼 갈아입고 퇴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은 또 안 쳐줬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으를 못하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병 사장님한테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이. 제가 말한 거는 엄청 큰 몽텅이만 말한 거고 매일매일 쌓인 게 많았어요. 매일매일 거기서 휴학생의 소중한 시간 30분, 1시간씩 뺏기면서 얘기 들어주고 아무튼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저는 그냥 회피하고 거짓말 치고 그만두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책임감을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그냥 다 터뜨려버린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장님이 일을 하면서 그 카페가 학교 앞에 있긴 하지만 지리적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학교 메인 건물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막 메모드 이런 데처럼 착한 가격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학생일 때도 잘 안 갔어요. 공부할 때 아니면. 근데 저한테 매출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생각부터 시작해서 바키씨 여기 매출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좀 해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인스타 계정을 한번 살려보면 어떨까요? 얘기를 해서 그러면 바키씨가 오픈이니까 저보고 오픈할 때마다 글을 써달래요. 그거 한 달에 5만원씩 더 주겠다고. 저는 뭐 인스타 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알겠다 했죠. 그래서 5만원씩 더 받았어요. 뭐 팔로워 몇 명당 좀 더 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팔로워가 그렇게 많으시지 않았고 아무튼 이거 진짜 써보세요. 이거 캔메이크 퀵 래쉬 컬러? 이거를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한국에 사는 일본의 언니가 부탁해서 제 것까지 같이 사왔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인스타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만두기를 했어도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인스타 글을 올렸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근데 마지막 달은 그 인스타 5만원 추가해서 주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해피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엮이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까짓 거 5만원. 이런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복싱을 다니고 있어요. 맞서 싸우는 마인드를
복싱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바 면접을 가는데 사실 좀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그 이후로는 그냥 학교 근로하거나 팝업 스토어 알바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끝이 정해져 있는 알바만 했거든요. 전에는 알바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그만두는 것도 일이고 아무튼 제가 지금 취업 준비생이고 혹시 어쩌면 일본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알바를 시작하는 게 맞나, 이 알바 면접을 보러 가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여러분 취업 준비도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더라고요. 카페 가서 공부하는 거 돈이죠. 이게 하루에 뭐 2,000원 쓴다고 해도 쌓이면 엄청 커요. 그리고 나가서 밥까지 먹어. 그럼 하루에 기본적으로 최소 10,000원 들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취준생도 공기를 맡아야 돼요. 바깥 공기도 좀 세고 광합성을 해야 취준생도 숨이 트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전 회사에서 회사 브이로그 그 회사를 다니면서 모았던 생활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바를 진짜 이력서를 난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면접 하나 붙었습니다. 이제 26살이 되니까 알바도 잘 안 뽑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26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 한국 세상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할 말은 하고 살자. 왜냐면 저는 제가 일단 불합리하다고 한번 느끼는 게 있으면 근데 원래 이런 건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당한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그 퇴사 브이로그 그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을 때도 저는 앱 개발로 들어갔는데 거의 다른 직무만 하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처음에는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장한테 저는 앱 개발로 들어왔는데 왜 이런 걸 시키냐 얘기를 했는데 엄청 가스라이팅 했거든요. 웹 개발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가 디자인도 다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뭐 오케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치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치시고 마스카라 부분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니다 싶은 곳이 있으시면 빨리 도망치시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잘 당하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으면 당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가 잘 안 되니까. 아무튼 할 말은 하고 살고 어머 여기 건졌다. 할 말은 하고 살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맙시다. 오늘 면접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떤가요? 붙을 것 같나요? 그리고 머리 잘랐는데 어떤가요? 너무 짧게 잘라주셔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금은 저는 적응이 됐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썰을 한번 들고 와볼게요. 여러분 그냥 카페 알바하면서 사장님이랑 일 못하겠어요! 하고 나온 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